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감세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도 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같고, 또 상속세는 정책실장까지 30% 얘기를 했다가 뭐 이게 뭐 그 구체적인 수치는 없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혼선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속세와 종부세 또 더한 금투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세금 깎아주자는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세금에 대해서는 네. 그 견해가 다 다를 수가 그렇죠. 있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네. 아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반론 하에서 아니 근로소득세도 다 내는데 금융소득은 왜 과세하면 안 되냐,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에 있고. 대해서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상황을 일단 금투세 말씀만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요? 주식 시장이.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한국 시장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요새 특히 젊은 투자자 분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같이 서학개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국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대략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1,100원 뭐 1,150원 하던 달러 값이 계속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뭐 요새는 1,370원 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오늘 1,384원이에요. 좀 올랐네요. 올랐네 오늘 또. 이 고환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나서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SK 하이닉스 뭐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잘하고 있고. 문제는 그런 대표적인 수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렇네요. 이게 고환율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언제 뒤통수를 얻어맞을지 모른단 말이죠. 뭐 액면 분할하고 액면 분할은 뭐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아니 유망한 사업부를 갑자기 물적 분할해갖고 쪼개기 상장을 하고 그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요새는 인적 분할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결정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국내 주식시장 많죠.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투자하려고 대기하려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높아지면은 못 사니까. 싸게 더 살려고 그렇죠.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른바 회장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배주주 분들이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요? 왜요? 상속세, 증여세만 많이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은 이거 못 파는 주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영권 때문에 못 팔잖아요. 이거 팔면 내가 지위가 흔들리는데. 그리고 그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회사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식은 못 팔고 그리고 이거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하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지분인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만 많아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특히 지주회사 제도,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 게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가 만연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 LG 같으면 LG 그룹의 홀딩 컴퍼니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홀딩 컴퍼니 맨 꼭대기에 있는 회사만 상장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고 거의 홀딩 컴퍼니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올라가서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올라가겠네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 소각하면서 그 주가를 주주 환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주 LG 있죠? LG 화학도 자회사입니다만 상장되어 있죠. 예.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돼서 쪼개기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되어 있죠. 그때 난리 났었죠. 네. 물적 아니 그러니까 분할한다고 자회사, 손자회사 뭐 다 상장 회사예요. 아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홀딩 컴퍼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어요. 네. 그때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순환 출자가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어요. 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고, 네네. 삼성전자가 뭐 그렇죠. 다른 회사의 최대 주주고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되면서 네. 여기서 재벌 회장들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게 그 전까지의 그 요구 사항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순환 출자가 아닌 직선 구조, 지주회사 제도로 바꿔라. 네. 근데 문제는 그 바꾸면서 네. 미국식의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어야 되는데 네. 대단히 한국식의 네. 유니크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다 상장회사가 되는 한국식의 지주회사가 예. 고착화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재벌 회장님들은 지주회사 지분만 갖고 있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됐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주회사 그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주회사 주식은 싸요. 주가가 매우 싸요. 그래요. 실제 값어치에 비해서. 근데 이 주가가 억눌린 지주회사의 지분만 상속이 되면 그대로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받는단 말이죠.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최고 상속세율 50%에 20%가 활증돼서 네. 60%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니까 네. 세율 자체가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값어치에 비해서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냐? 그건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예. 아니, 절대적으로 아하. 적게 내요. 왜냐하면 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대략 13조, 12조 정도의 상속세가 네. 나왔죠.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많아요. 근데 그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얻게 되는 삼성그룹 전체의 값어치를 따져보면 상속세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왜곡된 주식 그 상장 회사 구조 네. 내지는 주식 시장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는 적정한 세금보다 지금 적게 내는 거예요. 적어도 상장 회사의 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게 먼저지. 그래서 한국식의 지주회사 제도 개선하고 네. 그리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는 자사주 문제 해결하고 네. 이런 걸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한국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정도의 경영 성과만 내도 지금 주가보다는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은 다 비싸져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2배, 3배는 비싸져야 돼요. 네. 그런 이후에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걸 논의하든지 아니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그게 안 한국 되고,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 본질 가치보다 예. 대단히 억눌린 상태에서 상속세율을 60%를 30%로 깎아주는 논의부터 하하. 던지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주객이 전도된 그렇네요. 거죠 지금. 그렇네요. 결국 이 회장님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경영권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뭐 당근책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세금도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물려받는 값어치에 비하면 세금 조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정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까 뭐 금투세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상속세 네. 얘기까지 했는데 뭐 상속세 얘기는 2021년에 천공이 또 강연해서 아니 그 양반은 뭐 30%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삼남 만상이 다 관심사네요. 그분은 뭐 석유부터 그러게요. 시작해서 그러게요. 상속세, 경제 얘기까지 관심이 세금까지 없는 분야가 없네요. 아니, 뭐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건 좋은데 다방면에 관심.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연구가 된 상태에서 네. 나오는 얘기냐? 뭐 그 양반이 상속세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저런 요인을 다 고려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